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정리를 해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4%대 빠졌고 아시아는 좀 관망하는 정도 흐름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유럽과 미국은 반영을 했고 아시아는 그걸 반영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중 전체로 본다라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관망하다가 주말에 발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은 급락을 했고 아시아는 주초에 그걸 반영하게 됐다. 전체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관망하던 시장을 훅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해석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8분 정도로 되게 짧게 얘기했고 첫 마디가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긴 말하지 않겠어. 내가 한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서 첫 마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해석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지표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긴축을 지속할 거다. 금리 안 내릴 거야. 이런 의지를 보여줬고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한두 개 정도 지표 나온 거 가지고 정점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지표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 지표 떨어졌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정점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줬고요. 그리고 향후의 인상폭은 지표 보면서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속도 늦추는 것도 어느 시점에 대해선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속도를 늦춘다,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인하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이야기 쪽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긴축 완화라는 표현은 인하가 아니라 이제 둔화가 되는 거. 금리 인상 폭을 좀 천천히 가거나 멈추는 거 정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를 늦추는 거 정도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도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0.75가 들어가지 않고 0.5 자잘하게 0.25씩 간다라면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여지도 약간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 발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이제 그 반응한 등락폭을 보면 이번이 이례적으로 컸거든요. 2019년도가 급락했던 건 저때 그 의장의 발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였기 때문에 이번 같이 이례적으로 많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좀 되게 특이하게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리 반응이잖아요. 9월에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0.75 쪽이 61%, 0.5가 39%, 그러니까 0.75 쪽으로 살짝 기우는데 사실 40% 정도면 0.5%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추이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얼마나 더 올릴 거냐. 지금 1.25%포인트 인상 확률이 44%, 1.5가 41인데 1.25하고 1.50의 차이가 뭐냐면 0.75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0.75 쪽보다는 0.50, 0.25, 0.25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또는 0.75, 0.50, 0.25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로는 0.75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이고 그다음부터는 인상폭이 좀 축소될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일주일 전부터 투자자들이 1.25는 물 건너 갔다. 1.1% 정도 올라가는 거는 물 건너 갔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0.5, 0.25, 0.25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봤고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총 9월 포함해서 1%포인트만 올릴 거다. 이 확률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0.5, 0.25, 0.25. 근데 그게 지금 이제 13.5%로 축 줄어들었고, 연말까지 지금 40.9, 1.5를 올린다라는 확률이 거의 41%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정을 보면 이미 일주일 전부터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이 좀 세게 발언을 하긴 하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세게 나왔을 뿐이지, 조금씩 투자들이 마음의 준비는 좀 일부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 내년도 6월까지는 얼마나 될 거냐. 근데 이것도 되게 독특한 게 이제 지금부터 1.50 올릴 거야. 이게 36으로 제일 높습니다. 이거 사실 내년도에 금리 한 번 올리고 안 올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쭉 연말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1%포인트 이제 올라갈 거다. 이거는 이제 올해 하고 내년도에 오히려 금리 내려갈 거다라는 쪽으로 본 건데 이거는 11% 정도로 낮아졌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자자들이 아직은
올해 좀 세게 올리고 내년도부터는 금리를 안 올리거나 아니면 올려봐야 한 번 정도 0.25 올릴 것 같다. 요 정도로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0에서 4.25, 4.25에서 4.50, 저쪽에 막 두 자릿수 막 30%대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이 한 번 더 휘청거리게 되는 거고,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시장은 이번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는 단기에 반영하고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미국이 어떤 종목이 반응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체로 성장 쪽, 넷플릭스 이런 거 되게 많이 빠졌는데 대번 에너지가 올라간 게 되게 불편합니다. 저거는 유가 올라가면 반응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시장 움직이는 종목들 성향으로 볼 때는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의식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LG에너지, 삼성중공업,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했고, LG화학이 빠지고, 그러니까 약간 종목들별로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뭐 특징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좀 에너지 관련된 이슈, 금리 관련된 이슈가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어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엔터주 정도 빼놓고는 좀 약했는데, 이거는 수급 블랙홀, 원전과 방산 쪽에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이 블랙홀이 되면서 다른 종목이 다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된, 방산 관련된 종목의 거래 대금이 줄어야 코스닥 쪽이 살아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어떤 지선을 봐야 되는데, 시장은 이 61선 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2438 정도 되는데 뭐 이 선이 깨지고 바로 좀 복원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적어도 박스권 움직이면서 이제 재료를 좀 모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요게 깨져버린다라면 사실상 2400 이하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2438을 깨고 바로 복원하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깨느냐, 요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61선 회복하지 못한 후유증이 있죠. 그러니까 6만 원 지난주에 딱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계속 6만 원 61선 돌파하다가 이게 이제 돌파를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어떤 60월선은 58,800원 정도 되는데 그 선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선 삼성전자가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막아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도 이제 61선 정도를 방어해 주면서 그 전후에서 방어되면서 시장이 단발적인 어떤 악재로 막아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달러 차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 이제 주봉상 중요한 지지선이 깨져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60주선 이미 60월선 깨져 있고 120월선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은 삼성전자는 진짜 무슨 한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41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58,800원 60월선 방어,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러 차트상 120월선 41달러 정도 되니까 한 10% 아래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따져놓고 보면 한 54,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 근데 54,000원을 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되게 우려스러워. 그러니까 지금은 58,800원 저 60월선이 방어가 되고 견뎌내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게 붕괴가 된다라면 이제 대략적으로 코스피는 2400 밑으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1월, 12월에 매수 기간 들어온 거만큼 지금도 길게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8주 연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인도만 두드러지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들이 최소한 팔지만 않으면 시장을 좀 견뎌낼 수 있는데, 잭슨홀, 파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투자자들이 이거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매수하는구나라고 해서 역시 방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초에 매수,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던 거 그대로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요 흐름 그대로 가는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좋은 발언이든 나쁜 발언이든 다 단기적이에요. 이후부터는 관전 포인트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월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표 보면서 금리 인상 폭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건 이제 국제 유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는 뭐 고용 지표 나오고 이제 또 미국의 물가 지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주별로 이렇게 이어질 텐데 어쨌든 지표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각각 58,800원, 코스피 2,438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방어가 된다라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단기적인 조정에 그치면서 일단 최소한 이제 박스권 정도는 가는 그런 구도가 되고 깨지면 2,400이 깨지면서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고 고전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견뎌준다라면 예, 그러면 이제 긍정적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세한다라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커지는 그림. 뭐 뻔하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지수보다 이번 주 종목 수급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보면서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되고 방산 원전 쪽에 수급이 워낙 세잖아요.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린 게 현대 로템 거래대금이 2천억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되는데 시장이 불안할수록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 수급이 진정이 될 때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래 동향, 만약에 그쪽에 거래 대금이 준다면 이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코스닥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카페에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또 내용들 또 좋은 내용들 저희가 또 회원님들도 요즘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올려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